안녕하세요. 책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독립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DTM역 석사과정 이다혜이고, 제가 리뷰할 논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공진화를 위한 기술 경영이라는 책으로, 제가 리뷰할 파트는 챕터 3, 경영 전략과 기술 전략입니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경영 전략입니다. 경영 전략은 기업이 경영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외부 환경 변화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략은 경쟁 시장 장악과 다른 기업과 경쟁하고 승리하는 데 필요한 세부 계획과 지침을 제공하고, 전략은 목표의 설정, 목표 달성 방법에 대한 의사결정, 특정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실행 계획의 수립, 목표 달성을 보장하기 위한 후속 작업을 포함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기업 행위를 포괄적으로 표현하여 전략 경영이라고 하며, 경영 전략의 기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경영 전략에서 외부 환경 분석은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및 경영 성과에 영향을 주는 기업 외적 환경으로 거시 환경과 산업 환경으로 분류되는데요. 여기서 거시 환경은 기업이 속한 산업에 영향을 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적 요인을 포함하며, 산업 환경은 기업이 속한 산업 내 고객, 경쟁사, 공급자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영 전략에서 이 기업이 추구하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차원이 존재하는데, 그 차원에 대해서 각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전략은 최상위 경영 전략으로 성장에 대한 기업의 전반적인 방향을 나타내며, 기업이 어떤 새로운 시장, 세분화된 일부 시장 혹은 틈새 시장에서 활동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어떤 사업에 참여하고 또 어떤 사업을 철수해야 하고, 어떤 고객을 목표로 할 건지, 어떤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건지, 경영 활동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이 의문 사항에 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기업 단위의 경영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 전략은 기업 내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한 경영 전략으로서 기업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 기업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경우 각각의 제품은 자율적인 사업 조직으로서 기업 전략과 밀접한 관계 하에 각각의 사업 전략을 전개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능 전략은 사업 전략의 세분화 단계로 제품 전략이라고도 하는데요. 각 기능 부서가 사업 전략 및 기업 전략을 효과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효율성 극대화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경영 전략 체계는 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그 연구 개발의 주요 전략은 이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는 것인데요. 그 기능적 단위에서의 경영 전략은 전략 계획이라는 개념보다는 전술적 계획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영 전략의 작성 수준이 기업에서 사업부로 다시 이 기능 부서로 하향함에 따라 계획의 내용은 보다 구체적이고 특수한 양상을 띠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기법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패스트 분석은 장기적으로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 요인 중 기업이 통제 불가능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 기술의 흐름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스티프 분석은 산업 내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적인 환경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도구로서 각각에 대한 역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세븐에스 분석은 조직의 내부 역량을 분석하는 도구로 strategy, shared value, skill, system, step, style, structure 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3C 분석은 시장 내에 존재하는 고객과 회사, 그리고 경쟁사를 분석함으로써 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내부 역량 도구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스왑 분석은 기업의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분석하여 각각의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인을 기반으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BCG 매트릭스는 기업 수준에서 각 사업 단위가 그 시장 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점유율을 기준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평가하는 분석 기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믹스 퍼피는 효과적인 마케팅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경영자가 통제 가능한 핵심적인 네 가지 전략 요소로 제품 전략, 가격 전략, 유통 전략, 촉진 전략 이 네 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수립하는 마케팅 전략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성장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장 전략은 크게 네 가지가 존재하는데, 먼저 집중화 전략이라고 함은 특정 시장과 소비자 집단, 일부 제품 종류, 특정 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기업의 자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특화된 영역 안에서 원가 우위나 차별화 전략을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다각화 전략은 한 기업이 다른 여러 산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 제품이나 판매 지역 측면에서 관련된 산업에 집중하여 다각화하는 관련 다각화와 관련이 없는 새로운 사업에 참여하는 비관련 다각화로 구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수직적 통합화는 기업의 가치사슬,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과정이나 유통 과정에서 공급자나 수요자를 통합하는 과정으로서, 이 제품의 전체적인 공급 과정에서 기업이 일정 부분을 통제하는 전략입니다. 이 수직적 통합파는 크게 후방 통합과 전방 통합으로 나뉘게 되고, 수평적 통합파는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나 경쟁의 정도를 줄이기 위해 같은 산업 내 기업을 통합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경영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새로운 생산 공정 기술, 새로운 조직 구조나 관리 시스템, 조직 구성원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기업의 중요한 부분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경영 혁신 기법은 어, 네 가지가 존재하는데,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경영 기법은 프로세스별로 기존의 업무를 고객 만족도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재설계함으로써 경영 효율을 높이는 경영 기법입니다. 이 조직 성과의 개선을 위하여 사업 절차를 혁신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으로서 크게 근본적, 급진적, 극적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분명치 않은 조직 활동을 철저히 배제하고 재창조를 추구하고 대규모의 개선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벤치마킹은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상대를 표적 삼아 자기 기업과의 성과 차이를 비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기 혁신을 추구하는 기법입니다. 이에 적용 분야, 상대, 성과 측정 지표, 운영 프로세스라는 벤치마킹의 네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벤치마킹은 대상 파트너와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상호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아웃소싱은 사업의 일부 또는 많은 부분을 외부에 외탁하는 방법으로 기술 진보가 가속화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의 내부 조직을 통한 경제 활동 비용보다 아웃소싱을 통한 거래 비용이 훨씬 적게 들게 되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은 핵심 역량에 집중하며 규모의 경제로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이 전략성과 유연성을 잃고 내부 혁신이 무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트럭처링은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경영의 차원에서 핵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적 혁신 전략입니다. 기존 사업 단위의 축소, 확대 여부와 신규 사업 진입 여부, 주력 사업 선정 등에 대한 결정과 함께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연계하여 통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전략 기획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분할하는 방법도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먼저 스핀오프는 특정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연구원이 연구 결과를 갖고 창업하는 것으로서 기업 내 내부 잠재 창업자들에게 직접 신기술 및 신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국내 대기업 및 기술 관련 연구소 등에서도 해당 제도를 도입해 사내 벤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할 설립은 특정 사업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한 뒤 해당 주식을 갖고 싶어 하는 모회사 기존 주주에게만 주식을 교환해주는 방식인데, 스핀오프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제 주주는 똑같은 모회사가 주주로 있는 반면, 이 스플릿오프 같은 경우는 모회사로부터 분리되어 신설된 법인의 주주가 이제 기존 모회사 주주의 일부로 구성되어 이 구성이 바뀐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내 분사는 기업 내의 각 사업 부문을 하나의 기업처럼 독립시켜 운영하는 것으로서 스핀오프를 통한 사업 구조 조정의 사전 단계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최근 국내 기업들이 가장 많이 실시하는 조정 방법이다라고 책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 전략 챕터입니다. 먼저 기술 전략이란 기업에서 전략적으로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에 대해 목표를 설정하고 성공적인 기술의 확보와 활용, 유지 방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즉 기술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점에 획득하고자 하는지를 결정하는 모든 활동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기술 개발과 사용에 대한 조직의 접근 방법이자 조직 자체의 연구 개발 전략과 외부 자원 활용 전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술 전략은 기술, 제품이 설계, 개발, 기술의 원천, 연구 개발 관리, 자금 등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경쟁자와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경쟁 전략에서 필수적 요소로 작용하므로 기술 개발 전략과 사업 전략 확보는 매우 필수적입니다. 최근 기업의 장기적 경쟁 우위의 핵심 요소인 기술의 전략적 경영에 보다 깊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기업의 경쟁 우위 확보에 있어서 기술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 전략을 경쟁 전략과 기업 전략의 수준에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이 기업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기업이 실제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 생산, 마케팅, 재무, 인사 등과 효율적으로 통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 역량이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술을 경쟁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기업 시스템에 체화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기술 전략 수립을 위해 필요한 핵심 역량은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으로 파급할 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기술, 시장에 대한 이해 능력이 중요하며 이 기술 전략은 경영 전략을 달성하는 핵심 수단으로 포드가 제시한 기술 전략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기술 전략 수립 프로세스도 하단 표와 같습니다. 이 기술 기획과 기술 획득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이 기술 기획이란 기술에 관련된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기술의 확보와 개발 범위, 속도, 시점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활동입니다. 기술 획득 방법은 외부 기술을 각각 어느 정도 활용할 것인지, 공동 개발 시 자체 연구개발 의존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전략적 기술 제휴 및 기술 구매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전략으로 이 기술 획득 방법에 따른 특징은 하단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습 문제를 얘기하며 이 책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